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아가세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끝없이 이어졌고, 거리의 네온사인들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빗속을 헤치며 걷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지원,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에서 가장 촉망받는 디자이너였던 여인.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낡은 코트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손에 든 낡은 가방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그런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에 젖은 거리만큼이나 흐려져 있었고, 입술은 창백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빗소리에 묻혀버릴 만큼 작은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그 무엇보다도 깊고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으로 향했습니다. 코트 안쪽 심장이 뛰는 곳 가까이에 매달려 있는 작은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빛 브로치.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의 그 브로치였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입술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브로치를 손에 쥐는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따뜻했던 시절, 사랑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그 행복했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지원아, 이것 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25살의 젊은 지원은 어머니가 내미는 작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새. 예쁘네요, 엄마. 날아오르는 새란다. 너도 이 새처럼 높이 날아올랐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손은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단다. 내가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정말 행복해. 엄마,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딸.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빛은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지원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브로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은빛에는 그렇게 지원의 가슴 위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내 할머니가 할머니 어머니께 받으신 것이고, 할머니가 엄마에게 주셨지. 이제는 내가 가지거라. 보물이라뇨? 응. 하지만 금전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란다. 이 브로치에는 우리 가문 여인들의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어.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브로치를 보면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라. 알겠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브로치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만큼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의 약속, 그날의 따뜻함, 그것이 지원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지원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고 그녀의 몸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3층.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다리는 떨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몇 벌의 옷이 걸린 옷걸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원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을 기력도 없이 그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3년 전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지원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지원 씨 축하드립니다. 회의 시에는 축하의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디자인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형 패션 브랜드와의 계약.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지원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서미나, 지원의 동료이자 같은 디자인팀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미나의 눈빛에는 질투와 증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항상 너야? 왜 항상 이지원이야? 미나는 속으로 독을 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공모전에 작품을 냈었지만 심사위원들의 선택은 지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아니, 세 번째였습니다. 항상 지원이 먼저였고 미나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미나야, 나중에 같이 저녁 먹을래?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지원은 순수하게 미소 지으며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미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내 덕분이라고 나를 동정하는 거야? 아니, 괜찮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잖아. 미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지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메일 한 통.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지원의 디자인은 표절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정교하게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해외의 무명 디자이너 작품을 찾아내고 지원의 디자인과 유사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명으로 브랜드 측에 제보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는 끝이야, 이지원. 미나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2년 전, 그로부터 한 달 후. 표절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의 시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브랜드 관계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이씨. 테이블 위로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지원의 디자인과 놀랍도록 유사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원의 작품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이럴 리가 없어요. 지원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제발.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지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관계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지원의 표절 의혹을 대서특필했습니다. SNS에는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고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원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시죠. 물론이지, 내 딸. 엄마는 내를 믿는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눈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나 봐요.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늦게 왔습니다. 법정에 선 지원의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었지만 모든 증거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이지원에게 배상금 3억 원을 명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는 지원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억. 그녀가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원의 뒤로 미나가 지나갔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나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고 미나는 고개를 돌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 시대야. 미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원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녀는 빠르게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지원의 디자인 철학을 흉내내면서 미나는 성공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편 지원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표절범으로 낙인 찍었고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바라보며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어머니. 지원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은 잘못이 없어.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지원은 그 손을 꼭 잡았지만 어머니의 온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지원의 절규는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친척들만이 와 있었을 뿐 지원의 과거 동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원과의 관계를 부정했고 그녀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 사람 표절범 아니야?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장례식장 밖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 지원은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선 지원은 가슴에 달린 은빛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그 브로치.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된 그것을. 엄마,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날아오르는 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 지원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채 받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조차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인사, 감정이 없는 목소리. 지원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손님들은 오고 갔습니다. 그중 누군가 지원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 그 표절 디자이너 아니야?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계산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에이, 재수 없어. 다른 데 가야겠다. 손님은 물건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지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한강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깔린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통도 수치도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은 난간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의 브로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손을 잡아 끄는 것처럼.
엄마.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다리 위에서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지원은 낮에는 청소 일을, 밤에는 편의점 일을 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에 3회 4시간이 고작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된 해외 작품. 그 작품의 원작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지원은 서툰 영어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자이너입니다. 당신의 작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장이 올까? 지원은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기적처럼 답장이 왔습니다. 헬로, 저는 그 작품의 원작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네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지원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영상통화를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처음으로 진실의 조각을 손에 넣었습니다. 원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날짜도 내용도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4개월 전 미나는 화려한 파티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업계 최고의 디자이너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고 그녀의 작품을 원했습니다. 미나 씨,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 컬렉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미나는 웃었습니다. 화려하게, 완벽하게.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 혼자 남은 미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원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년 전 함께 웃고 있던 사진. 미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경쟁에서 이긴 것뿐이야.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화마저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지원이 그녀를 바라보는 꿈.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꿈. 미나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지원은 해외 원작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녔고 언론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했지만 한 명의 젊은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큰일인데요. 기자 강민주는 지원이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취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의문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IP 추적을 해보니 익명 제보의 발신지가 민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온 곳. 그곳은 바로 지원과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에서였던 것입니다. 이건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서는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표절 사건의 재조명, 숨겨진 진실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억울한 거 아니야? 다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SNS에는 새로운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원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일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미나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서민아 씨,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 앉은 미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익명 제보가 귀하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신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제 컴퓨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미나의 컴퓨터, 미나의 계정에서 조작된 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민아 씨,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년간 지켜왔던 거짓에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지원 씨를 모함했습니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인지 발각된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질투했습니다. 항상 지원 씨가 선택받았고 저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저도 노력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항상 지원 씨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익명 제보를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지원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인정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렸습니다. 며칠 후 미나의 고백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고 이번에는 미나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댓글들은 가혹했습니다. 미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직업도, 그리고 자존심까지. 법정에 다시 선 지원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초췌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지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원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2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민준 기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지원에게는 세상 모든 환호처럼 들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원을 향해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결백을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민준 기자님, 그리고 해외에서 증언해주신 원작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미마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뮨을 품고 살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말에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을 용서하겠다니. 하지만 지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원은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녀는 다시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작업대 위에 펼쳐진 스케치북을 보며 지원은 중얼거렸습니다. 2년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는 새였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 어머니의 브로치처럼. 엄마, 보고 계시죠? 저 다시 시작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지원은 그 빛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기자가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씨. 작업실 잘 구하셨네요. 민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보다 이거 보셨어요? 민준은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이지원 디자인계 복귀 새로운 브랜드 론칭 예고. 이게 여러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어요. 다들 지원 씨와 함께 작업하고 싶어 한답니다. 지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할 수 있어요, 지원 씨.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민준의 격려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미 최악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지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민아였습니다. 지원은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 고민 끝에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원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말로도 제 죄를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당신의 꿈을 빼앗은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당신의 얼굴이, 당신 어머니의 얼굴이 제 꿈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벌이라는 것을. 제가 얻은 모든 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밝혀진 것이니까요. 법정에서 당신이 저를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인가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골로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요. 그곳에서 조용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디자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민아 올리. 편지를 다 읽은 지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연민의 눈물일까요? 지원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높이, 용서합니다. 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미나에게도, 그리고 세상에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3주 후, 지원은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생레버드이라는 주제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디자인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색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조수로 들어온 젊은 디자이너가 의견을 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역시 김수진 씨는 색감이 뛰어나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그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지원은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지원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자를 받아든 지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미나. 지원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지원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나의 것이 아니라 지원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3년 전 지원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미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원 씨,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돌려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스케치북을 제가 몰래 가져갔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순수했던 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려드립니다. 부디 이 스케치들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 씨. 서울 시내 유명 전시장. 오늘은 지원의 첫 번째 컬렉션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재생레버스 날개를 펼치다라는 제목의 패션쇼였습니다. 지원은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대표님,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요, 다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객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패션 업계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지원을 응원하는 사람들. 민준 기자도 보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흰색 드레스. 그 위에는 은빛 자수로 새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답다.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의상들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추락에서 비상으로. 지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의상이 나왔습니다. 검은색과 은색이 어우러진 이브닝 드레스. 그 가슴팍에는 실제 은빛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브로치였습니다. 지원은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다시 날아올랐어요. 쇼가 끝나고 지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 컬렉션은 제 어머니께 바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정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패션쇼 다음 날. 작업실에는 축하 화환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두 지원과 협업하고 싶다는 제안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처리하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지원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그때 작업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민아였습니다. 작업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진과 다른 스태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 씨.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잘랐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스태프들에게 눈짓했고 모두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동료였고 한때는 적이었던 두 사람. 앉으시겠어요? 아니, 서서 말할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패션쇼를 봤어요. 객석 맨 뒤에서 몰래. 그러셨군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의 디자인은 역시 특별했어요. 제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시기했던 건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순수함이었다는 걸. 당신은 진심으로 디자인을 사랑했고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나 씨, 지원 씨, 저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저 당신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편지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미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인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당신의 꿈을 빼앗은 것. 평생 사과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지원 씨,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미나는 놀란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당신을 정말 미워했어요. 밤마다 당신을 저주했고 복수를 꿈꿨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제가 더 괴로웠어요. 지원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지원은 다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미나 씨. 제 평화를 위해서요. 미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간 억눌렀던 죄책감이, 후회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미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나는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작은 집.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었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잘 왔구나. 어머니는 미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미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다음 날부터 미나는 마을에서 작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하고 마을 회관 청소를 돕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나야, 고맙구나. 내 덕분에 우리 집이 깨끗해졌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사하죠. 진심이었습니다. 미나는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보다 이 소박한 일상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하니? 그냥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후회되니? 네. 아니, 모르겠어요. 후회도 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미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며 성장하는 거란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말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패션 디자인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저녁 노을을. 그림을 그리는 동안 미나는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지원의 브랜드 은빛 날개 Silver Wings는 이제 국내에서 손꼽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님, 파리 패션위크에서 초청이 왔어요. 정말요? 믿기지 않네요. 지원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녀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지방의 한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그림 전시회였습니다. 화가의 이름은 서민아였습니다. 민준 기자가 우연히 그 소식을 접하고 지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나 씨가 그림을 그리신대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림을요? 지원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그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전시된 그림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지원이 돌아보니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 씨, 지원 씨, 오셨네요.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갤러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미나는 각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마을 할머니예요. 90세인데도 매일 텃밭을 가꾸시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렸어요. 할머니의 삶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에요. 순수하고 행복해 보이죠. 네, 정말요. 전시를 다 보고 두 사람은 갤러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 성공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미나 씨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네,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지만요. 미나는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지원 씨, 그때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미나 씨를 용서함으로써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사라졌고 이제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요. 미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펠탑이 빛나는 도시에서 지원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패션위크의 메인 무대였습니다. 은빛 날개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고 모델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주제는 용서와 재생이었습니다. 각 의상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시작해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 그것은 지원의 삶이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드레스가 나왔을 때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위에 은빛 새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의 브로치가 영감을 준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패션 전문가들이 지원의 재능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훌륭해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지원은 가슴에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파리까지 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호텔방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성공했어요. 축하해요, 지원 씨. 뉴스로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감사해요. 민준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원 씨의 재능과 끈기가 이뤄낸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원을 반긴 것은 수많은 언론과 축하 인파였습니다. 지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성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지원은 쌓여있는 업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건넨 편지. 발신인은 미나였습니다. 지원 씨께 파리 패션위크 성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스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갑자기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안이 하나 있어서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혹시 지원 씨께서 자선 경매나 기부 행사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 마을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이곳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미나 올리. 편지를 읽은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 자선 경매 일정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마을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고 싶어요. 네, 대표님. 지원은 미나가 사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공기는 맑았고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지원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로 미나가 보였습니다. 지원 씨, 정말 와주셨네요. 물론이죠. 약속했잖아요. 지원은 트럭에서 수많은 책과 가구들을 내렸습니다. 자선 경매로 모은 기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와, 책이다. 의자도 새 거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과 미나는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책장을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좋네요. 네, 정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과거의 적이 이제는 함께 선한 일을 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도서관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도서관은 두 분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님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이 도서관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날아가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원과 미나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원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한 거잖아요. 하지만 미나 씨, 우리 이제 과거는 잊어요. 앞으로만 봐요. 지원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을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지원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못했어요. 하지만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요. 나 자신을 위해. 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과 용서가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빛 날개 브랜드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뉴욕, 파리, 밀라노, 도쿄. 주요 도시마다 매장이 있었고 지원의 디자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시즌 매출이 역대 최고예요. 좋네요. 그럼 우리 직원들 보너스 늘려주세요. 그리고 자선 기금도 더 늘려요. 네, 대표님. 지원의 사무실역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사진, 마을 도서관 개관식 사진,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어느 날 지원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서미나 개인전 초대. 미나가 서울에서 개인전을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전 개막일, 지원은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원 씨,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축하해요, 미나 씨. 개인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감사해요. 지원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갤러리를 돌아보는 지원의 눈이 한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그림 속에는 두 마리의 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빛, 하나는 금빛. 함께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해라는 제목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린 거예요. 미나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지원 씨와 제가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 그 순간을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 그림은 팔지 않을 거예요. 대신 지원 씨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미나 씨, 받아주세요. 제 진심을 담은 선물이에요. 지원은 미나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과거 지원이 절망의 끝에서 서 있었던 그 다리 위를, 이곳에서 한때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브로치가 저를 붙잡았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은빛 날개 재단.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돕는 재단이요. 와,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미나 씨도 함께 해주실래요? 재단 이사로요.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미나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빛 날개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술가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될 젊은 예술가들. 이 재단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이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로 모든 예술가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재단이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서미나 이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용서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재단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작업실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첫 수혜자 중 한 명이 지원을 찾아왔습니다. 25살의 젊은 디자이너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재능을 믿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꼭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젊은이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원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엄마. 1년 후, 지원의 사무실에 민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지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5년 전 오늘 제가 처음 지원 씨를 만난 날이에요. 그때 지원 씨는 제 조사를 요청하러 오셨죠. 아, 그랬죠. 지원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민준을 찾아갔던 날. 그날 지원 씨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죠. 민준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지원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준은 상자를 밀어보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지원이 처음 민준을 찾아왔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지원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요.
지원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민준 씨.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지원, 미나, 민주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이상한 인연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가족 같네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지원이 답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예측할 수 없으니까.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원은 재단 사무실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서현. 23살의 패션 디자인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저 정말 장학생으로 선발된 건가요? 서현의 눈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축하해요.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원은 그녀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서현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세요? 서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옷 한 벌로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대표님처럼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서현이 떠난 후 지원은 가슴에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은빛 브로치. 이제 계승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엄마. 며칠 후 지원은 서현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현 씨, 이것을 받아주세요. 지원이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빛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표님의 브로치 아닌가요? 서현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제 어머니가 주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에게서 받은 브로치예요. 우리 가문의 보물이죠. 그런 귀한 것을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서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브로치를 서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새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날아오를 차례예요. 대표님, 이 브로치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은 서현을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 브로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희망은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년 후, 지원은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은빛 날개 브랜드는 세계 10대 패션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은빛 날개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예술가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성공하여 다시 재단을 돕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기념식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가 알렸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인들. 미나도 있었고 민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로 은빛 날개 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의 도움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전 저는 재단을 만들면서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예술가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그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재단의 도움으로 성공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꿈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시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서현이었습니다. 이제 33이 된 그녀는 신진 디자이너로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10년 전 제게 주신 브로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서현은 가슴에 달린 은빛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이 브로치는 제게 늘 희망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서현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수민 학생에게요. 20살의 젊은 여학생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수민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꿈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서현이 수민의 가슴에 브로치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당신의 브로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지원, 미나, 민주는 옥상 정원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이 지났네요. 미나가 감회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지원이 답했습니다. 지원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미나 씨를 용서한 것.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선택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저도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미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지원은 이곳을 찾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원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요. 재단 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하지만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미나 씨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지원은 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브로치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졌어요. 그 아이도 또 다른 아이에게 전해줄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감사해요. 제게 날개를 주셔서. 그때 하늘에서 한 마리의 새가 날아왔습니다. 은빛 깃털을 가진 새였습니다. 새는 잠시 묘비 위에 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지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은빛 날개 아카데미. 무료로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패션,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대표님 첫 수업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알렸습니다. 지금은 재단의 이사가 된 수진이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20명의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디자이너가 되고 싶나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또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훌륭해요.
지원은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만드는 것이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진짜 좋은 디자인이 나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말해봐요. 선생님도 힘든 시기가 있었나요?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은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나의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용서와 재생 서미나 1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미나가 지난 10년간 그린 모든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초기의 어두운 그림들부터 점점 밝아지는 그림들, 그리고 최근의 희망찬 작품들까지. 개막식 날, 지원은 미나와 함께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가장 어두웠을 때 그린 거예요. 미나가 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색조의 그림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지원이 다음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점차 밝아지는 색조의 그림들이었습니다. 네, 지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미나 씨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두 사람은 마지막 작품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아침이라는 제목의 그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날아오르는 두 마리의 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제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나의 솔직한 고백과 변화에 감동받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용기 있어요.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회고전 마지막 날, 미나는 지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원 씨, 이거 받아주세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은빛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림. 그 여인은 바로 지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을 그렸어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미나 씨, 지원은 그림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가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된 두 사람. 민준 기자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은빛 날개 용서와 재생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논픽션이었습니다. 지원과 미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요. 지원과 미나도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민준 씨, 책 정말 잘 읽었어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용서하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에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지원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 친구와 크게 싸우고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내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화해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회사의 CEO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원은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 된 손녀 지아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우리 지아? 할머니, 이거 봐요. 지아는 작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우리 지아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네.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지원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아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습니다. 지아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좋아요. 지원은 지아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빛 브로치에 대한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 할머니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아주 힘든 시기가요. 정말요, 할머니가? 응.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지. 용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란다. 어려워요. 응, 어려워. 하지만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순이 된 미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왔어요. 미나 언니. 지아가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미나는 지아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아 또 컸네. 할머니 잘 모시고 있어. 응. 3명은 정원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지원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 정말 먼 길을 왔죠. 네, 그리고 잘 왔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15년간의 우정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은빛 날개 재단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에도 지부가 생겼습니다. 재단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혜자들과 후원자들이 모였습니다. 20년 전 작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연단에 섰습니다. 한 사람의 꿈을 지켜주자는 작은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객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재단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지원은 객석의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도우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 중 특별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은빛 날개 대상. 재단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지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미나 이사님입니다. 미나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상이었습니다. 저요? 정말요? 네, 당신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해요. 미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미나에게 트로피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축하해요, 친구.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포옹했습니다. 그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현은 이제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어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재단을 통해 후배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현은 지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래?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지원은 서현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더 큰 축하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서현은 가슴에서 은빛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 브로치를 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어요? 지원은 브로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그 브로치. 이제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원래 이 브로치의 목적이에요. 세대를 이어 희망을 전하는 것. 감사합니다, 선생님. 몇 달 후 서현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서연. 지원의 연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100일 잔치 날 지원은 어린 서연을 안아보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리고 언젠가 이 브로치를 달고 높이 날아오르길 바란다. 지원은 작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원은 이제 6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좋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원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지원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인생 참 파란만장했죠. 하지만 후회 없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춤을 췄습니다. 브로치는 잘 전해졌어요. 이제 또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도 언젠가 다른 아이에게 전해주겠죠. 지원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V자 형태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곧 엄마 곁으로 갈 것 같아요.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 나눠줬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였습니다. 혼자 왔어. 응,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나는 지원 옆에 앉았습니다. 지원 씨,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용서의 의미를 배웠어.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오랫동안 우리 다음 생에도 친구하자. 미나가 말했습니다. 응,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친구로 만나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 사이로 행복이 배어나왔습니다. 은빛 날개 재단 80주년. 재단은 이제 세계 최대의 예술 지원 재단이 되었습니다. 기념식장에는 100살이 된 이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은빛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연의 증손녀가 무대에 섰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지원. 그녀가 남긴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입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 지원의 사진이 떴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지원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이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증조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연의 증손녀는 가슴에서 은빛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 브로치는 15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브로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브로치처럼 빛나는 사람이 됩시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별들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를 용서했을 때 지원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분노의 사슬에서, 피해자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